전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 연락처는 수백 개인데 지금 이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 요즘 나 좀 외로워. 나이 드는 게 무서워. 이제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이 한마디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신 곁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없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당신의 노후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이 듦입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조용히 겪고 있는 나이 듦의 실제 얼굴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많은데 외롭고 모임에 다녀왔는데 더 허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밥을 먹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왜인지 쓸쓸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어딘가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하루를 걸은 것 같은 느낌. 발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도 잘 모르겠는 그 느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느낌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후엔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외로워지면 안 된다고. 모임에 나가고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 속에 있어야 건강하게 늙는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전부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60이 넘으면 어쩌면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이 독이 아니라 약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가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말이 뉴스에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더 빨리 죽는다. 노년의 고독은 흡연만큼 해롭다. 이 말을 들은 날부터 혼자 있는 것이 죄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한 오후가 무서워지고 텅 빈 저녁이 실패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갑니다. 맞지 않아도 모임에 나가고 피곤해도 자리를 지키고 웃고 싶지 않아도 웃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지쳐 쓰러집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는 것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고독을 느낄 때마다 외로움이라고 착각하고 억지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찾아간 자리에서 진심이 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앉아 웃고 있으면서 안에서는 혼자입니다. 내 진짜 이야기를 꺼낼 수 없고 꺼내도 닿지 않을 것 같고 나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외로움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입니다. 나무도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굽니다.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것은 떨어지게 두고 빈 가지로 조용히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음 속에서 봄을 준비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과 같다면 문제는 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패로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시선이 조용히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결이 남는다. 경기도 수원에서 오래 사신 김정숙 씨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숙 씨는 65가지만 해도 동창 모임, 종교 모임, 동네 개 모임, 한 달에 10번이 넘게 사람을 만났습니다. 달력이 빼곡했고 핸드폰은 늘 울렸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친구가 참 많다고 할 만큼 정숙 씨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되던 해 무릎 수술을 하고 석 달을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오더니 한 달이 지나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모임에서 빠지자 아무도 왜 안 오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처음 밖에 나갔을 때 정숙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슬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 모임들을 좋아서 나간 게 아니었다는 걸.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자리를 잃을 것 같아서 나갔던 거더라고요. 그게 관계가 아니라 의무였던 거죠. 정숙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젊을 때 관계의 양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얼마나 자리를 채우는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계의 결이 남습니다. 몸이 아플 때 생각나는 사람, 힘든 말을 꺼내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 오래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노후 관계는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말을 골라야 하고, 웃는 것도 계산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지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당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관계의 수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거품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 거품을 걷어낸 자리에 남은 한두 사람이 당신의 진짜 사람입니다. 2번째 깨달음. 60 이후의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완성이다. 부산 사하구에서 혼자 사시는 박명호 씨는 72의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부터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고, 딸이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지인들이 재혼을 권했습니다. 다들 명호 씨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호 씨는 혼자 있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게, 불을 혼자 끄고 자는 게, 아침에 혼자 눈을 뜨는 게, 그 정막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고요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아침밥을 먹을지 말지, 어디를 걸을지, 오늘 무엇을 볼지,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나중엔 이상하게 자유로웠어요. 평생 처음으로 내 시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명호 씨가 아내를 잊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사진 앞에 커피를 한 잔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 곁에 고요함도 있습니다. 그 2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명호 씨가 혼자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인생 전반부는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채우고, 역할을 채우고, 관계를 채웠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비우는 시간입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노후를 삽니다. 고독은 인생 후반부의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인생 후반부의 완성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고 나서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어찌 비극이겠습니까? 3번째 깨달음. 힘을 빼면 진짜 사람이 보인다. 관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젊을 때는 잘 못 봅니다. 끊어질까봐 무서워서 내가 혼자 짐을 들고 버텼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맞춰줬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인천에서 사시는 윤재호 씨는 66에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늘 먼저 연락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만들고, 후배들 밥을 사고, 동기들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재호 씨는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다들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3명이었습니다. 수십 명 중에 3명. 재호 씨는 그 3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반갑다. 밥 한번 먹자. 그 3명과의 밥자리가 평생 수백 번 나갔던 어떤 자리보다 편하고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라 혼자 들고 있었던 거라는 걸. 내려놓으니까 진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챙기지 않아도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연락을 끊으면 조용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운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 관계의 실제 무게입니다. 관계에서 힘을 빼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은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무리해서 붙들다 보면 결국 지쳐서 다 놓게 됩니다.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남은 것들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것들이 당신이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4번째 깨달음. 혼자 있는 능력이 노후의 진짜 자산이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사시는 이순자 씨는 70이 되던 해에 남편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점심에 연락이 없어서 방에 들어갔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하루가 평생을 바꿨습니다. 자녀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순자 씨는 고향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자지 못했고 창밖을 보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조금씩 혼자 있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를 끓이고 텃밭에 나가서 상추잎을 만지고 저녁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순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즘 이상하게 괜찮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엄마?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 것 같아.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로 살았던 순자 씨가 처음으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 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편한 사람과 혼자 있어도 편한 사람. 이 두 사람의 노후는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버티는 사람은 그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산책을 나갈 수 있고, 혼자 하루를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진짜 자산입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5번째 깨달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면 자기 자신을 잃는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최병철 씨는 68배 퇴직하고 아내의 권유로 동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바둑교실, 노래교실, 건강체조. 처음엔 의욕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뭔가 해봐야지.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6달이 지나도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자녀 자랑을 합니다. 손자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아들이 어떤 차를 샀다. 병철 씨는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그냥 웃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그냥 표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병철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거기 가는 걸까? 즐거워서? 아니잖아.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한테 왜 안 나가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남들 다 나가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간 겁니다. 그렇게 맞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는 시간이 쌓이면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병철 씨는 결국 복지관 대신 혼자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사진 찍는 걸 다시 시작했고, 아침마다 동네 골목을 걸으면서 오래된 간판과 담벼락을 찍었습니다.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집에 오면 가슴이 찼습니다. 복지관에서 6달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충만함이 혼자 걷는 1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채운 자리보다 진심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때로는 훨씬 더 단단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혼자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나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 당신의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숙 씨처럼 수많은 모임 속에서 혼자였을 수도 있고, 명호 씨처럼 혼자가 된 후 처음으로 고요함을 만났을 수도 있고, 재호 씨처럼 힘을 빼고 나서야 진짜 사람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병철 씨처럼 맞지 않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표정을 만들어 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다르게 바라봐도 됩니다. 관계의 기준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나가 아니라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편한가? 얼마나 자주 만나나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채우는가, 비우는가? 이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달리 봐도 됩니다. 혼자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연락이 없는 하루가 실패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역할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오늘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안부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나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빠진다고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저녁을 외로운 저녁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노후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좋은 노후는 사람의 숫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노후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조용한 오후가 두렵지 않고, 연락이 없는 하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 고요한 내면이 갖추어진 사람이 진짜로 사람을 잘 만납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고, 조용해야 들을 수 있고, 혼자 설 수 있어야 함께 설 수 있습니다. 60이 넘어 친구가 줄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그만큼 깊어진 겁니다. 진짜만 남길 만큼 당신 자신이 깊어진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데 없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음 안에서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노후를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낭비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요한 저녁 속에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 날들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용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바로 끄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조용히 찾아올 겁니다. 댓글로 오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